안녕하세요. 어머니 기도 행복교실 10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언어 스킨십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언어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은 단순한 피부의 접촉이 아니라 마음의 접촉이다 라고도 합니다. 아이를 쓰다듬고 토닥거리고 안아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죠. 그러면 10대에게 스킨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킨십 하기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적절한 스킨십 방식과 부적절한 스킨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십을 하기에 적절한 시간. 우리 전도서 3장 1절 5절 말씀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렇게 솔로몬은 인생에는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10대에게도 사랑의 언어 스킨십을 하기에 적절한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10대의 기분에 의해 좌우되는데 그들의 기분은 항상 분명하지 않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보고 아이의 기분을 알아차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10대와 스킨십하기에 적절한 경우는 10대 자녀가 중대한 일을 성취했을 때입니다. 중대한 일은 연주회, 운동 경기, 학교 과제물 등을 성취했을 때, 이때는 이룩한 성취에 대해서 말로 칭찬할 뿐만 아니라 어깨를 두드려 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 등 스킨십으로 축하해주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녀는 부모에게서 그들의 성숙함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0대 자녀들이 실패를 맛본 순간도 스킨십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때입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시험을 망쳤을 때 등 이러한 경우에는 10대들은 스킨십이라는 사랑의 언어에 자신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대와 스킨십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10대가 화가 났을 때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스킨십을 시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절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10대 자녀들의 기분 상태를 존중하여 적절한 때에만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킨십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먼저 적절한 장소가 아닌 곳은 공공장소입니다. 스킨십을 하기에 적절한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스킨십을 하기에 적절한 곳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10대는 공공장소에서 부모들이 사랑의 표현으로 안아주거나 터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또래 친구들 앞에서입니다. 이때는 더욱 스킨십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대 아이가 부모에게 먼저 스킨십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친구들 앞에서 절대로 먼저 스킨십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조부모 앞에서도 혹시 스킨십 할 때 자녀가 뒤로 빼는 느낌을 주면 계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이
곧 자녀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장소는 어느 곳일까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 통상적으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스킨십을 하거나 또한 직계 가족들 앞에서 할 때는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때는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스킨십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융통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무수히 많습니다. 봉, 쓰다듬기, 토닥거리기, 마사지, 팔씨름 등 이 모든 것이 10대에게 스킨십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방식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다 똑같은 스킨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사랑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스킨십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스킨십이 아이의 제1의 사랑의 언어라면 반드시 그 아이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스킨십 방식을 찾아야 되겠죠. 10대 자녀가 가치 있게 여기는 스킨십 방식을 발견하고 그 언어를 규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을 타이를 때 부드러운 스킨십을 하라. 스킨십이라는 사랑의 언어의 좋은 점은 10대 자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자녀의 행동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스킨십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늦게 들어온 딸에게 아빠가 너는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니? 도대체 왜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보다는 팔을 만지면서 밤늦게 다니면 위험하잖니. 내가 늦게 들어오면 아빠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 이렇게 잘못을 타이를 때 부드러운 스킨십으로 부드럽게 말을 한다면 아빠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죠. 스킨십은 난 널 중요한 인격체로 인식한다. 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돌봐줄게.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스킨십은 모든 10대가 당연히 표현을 받아야 되겠죠. 부모에게서 그 언어를 표현받지 못하면 그들은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버지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10대들이 딸들이 10대가 되면 스킨십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딸들의 신체적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또는 딸들이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므로 스킨십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이제 우리 10대 자녀들은 어릴 때와 다르게 엄마 아빠가 갑자기 허락 안아줄 때 거부감을 느끼고 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10대가 된 아이들이 부모를 성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대 딸은 자신을 여성으로, 그것도 남성으로 매력적인 여성으로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역할을
딸에게 이러한 행복감을 주는 것입니다. 적절한 스킨십은 이를 위한 매개체가 됩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스킨십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딸은 어릴 때부터 성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들이 딸들이 10대가 되면 스킨십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계속 표현하길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딸들이 독립심과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데에 적절한 스킨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의 통계를 보면 부모 및 보호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83.7%라고 합니다. 아동학대의 주범이 친부모라는 거죠. 또한 아동학대의 주무대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가정은 확연히 다를까요? 기독교 가정 또한 통계상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스킨십에는 신체적인 학대와 성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다루기 쉽지 않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들을 통해서 오고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도록 위임해 주셨지 함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신체적인 학대를 자녀에게 가한다는 것 끔찍하죠. 통계상에도 80%가 친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학대의 그 핵심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학대 후에 10대의 마음은 어떨까요? 쉽게 회복되지 않죠. 그리고 감정적인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난다고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한 부모가 자신의 10대 자녀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제부터는 신체적인 학대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자녀에게 진심으로 정직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자기를 학대하지 않는 다른 한쪽 부모에게도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 사랑한다면 내가 학대받도록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야. 날 보호하셨을 거야.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성적인 학대는 부모 역할이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적 욕구를 위해 10대 자녀로부터 성적인 호감을 얻는 것입니다. 성적 학대는 대부분 아버지, 의붓 아버지, 어머니 애인이며 이모, 고모, 삼촌, 사촌들 혹은 10대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회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공동체에서 만나는 어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대는 학대하지 않는 다른 한쪽 부모나 다른 어른에게 이런 성적인 경험을 털어놓기를 꺼려합니다. 때로는 수치심 때문에 침묵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에 침묵합니다. 그들은 종종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죠. 이처럼 성적인 학대는 감정적인 상처와 분노를 낳고 10대의 정서적, 사회적, 성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적 학대는 10대 자녀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그런 학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10대 자녀는 학대받을 뿐 아니라 당신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학대에 대해서 사회가 고민하고 제도화시키고 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에서 10대들을 홀로 싸우게 해서는 안 되죠. 부모의 사랑은 10대 자녀의 궁극적인 성적 정체성을 발달시키도록 돕고 자신의 개인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서 10대들을 학대하려는 어른들로부터 그들을 방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연대감, 진정한 대화, 함께하는 활동, 이를 통해서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대감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연대감이란 서로 접촉하면서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아이들과 공통적인 무언가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서로 간의 유대와 연대감이 만들어집니다. 10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녀에게 당신 삶의 일부를 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나 스킨십보다 표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스킨십은 1초로도 할 수 있고 인정하는 말은 1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같이 바쁜 세상에서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는 참으로 표현하기 힘들죠. 그러나 반드시 자녀에게 집중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의도적으로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말을 걸고 터치하고 신체 언어 등을 통해서 아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연대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대화입니다. 진정한 대화란 부모와 자녀가 자신들의 경험, 생각, 감정, 욕구 등을 우호적이고 수용하는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듣는 데 관심이 집중된 반면 인정하는 말은 말하는 데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대화는 인정하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아이가 독립해 간다는 것과 자기 정체성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격려하면서 아이를 10대로 대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는 10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사고로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꿈을 갖고 불필요한 간섭 없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와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대화를 위한 8가지 안내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와 이야기할 때는 시선을 자녀에게 고정하라. 이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막아주죠. 자녀가 당신의 관심을 충분히 받는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마라. 만일 독서나 그 밖에 다른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서 즉시 자녀의 말에 돌아볼 수
없을 때도 있겠죠. 그렇다면 자녀에게 솔직하게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10분만 기다려 줄래? 일을 다 끝나면 차분하게 앉아서 내 말을 들을게.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한다면 거의 모든 10대 자녀가 그 말에 존중할 것입니다. 셋째, 감정에 귀 기울여라. 내가 무엇을 잊어버려서 내가 실망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면 아이의 감정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주게 되고 아이의 말을 당신이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 몸짓으로 표현되는 언어를 관찰하라. 갑자기 아이가 부들부들 떨거나 눈물을 흘린다거나 인상을 찌푸린다거나 이럴 때에 10대 자녀의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아이가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분명하게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가로막지 말라. 우리가 대화하는 목적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10대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대 자녀의 생각과 느낌, 욕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여섯 번째, 반영적 질문을 하라. 나는 내 말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니? 이런 말이니? 등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반영적인 경청은 당신이 오해한 내용이나 10대 자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감지한 내용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거죠. 일곱 번째, 이해한 것을 표현해라. 10대 아이는 자신의 말을 부모가 듣고 이해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자녀의 허락을 받아 당신의 견해를 피력하라.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자녀가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고 자녀가 단지 당신의 말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들을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피력해도 괜찮으냐고 물으면 10대 자녀는 자기가 성숙해지는 젊은이로 대우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진정한 대화를 하는 데는 분명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10대에게 말할 때보다 귀 기울일 때가 시간이 2배나 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기대 이상으로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법 배우기. 첫째, 나라는 표현 써서 말하기. 나 전달법이죠.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너라는 표현보다 나라는 표현을 쓰는 것.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이렇게 원해. 이런 표현들은 10대들에게 부모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너 전달법은 너는 이해하지 못해. 너는 그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 너는 비합리적이야. 표현들은 비난과 정죄의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폭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너라는 표현은 대화의 흐름을 막지만 나라는 표현은 더 논의할 길을 터준다는 것이죠. 10대들에게 말할 때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설교하지 말고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10대들은 추상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성장하면서 지켜본 신념들을 자세히 검토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런 과정에 영향을 주고 싶은 부모들은 설교자가 되기보다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10대들에게 말을 하는 것에 관한 또 다른 방식은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할게. 이렇게 이유를 말해줘야 합니다. 10대들은 이유에 관심을 둡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키고 자기 신념이나 의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활동들입니다. 10대들과 진정한 대화를 많이 나누려면 함께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캠핑, 하이킹, 음악회, 스포츠 경기 등 행사에 참여하거나 혹은 흥미로운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는 것. 이러한 것은 10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이것은 곧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은 내게도 중요하단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하는 활동은 10대 자녀가 흥미를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10대 자녀는 말을 안 해요. 나의 10대 자녀는 나와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에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고 또한 함께하는 시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나의 10대 자녀가 말을 안 하면 심각하죠. 예전에 말을 참 잘하던 아이가 10대가 되면서 말을 하지 않는 그 이유는 있을 겁니다. 기분이 상했거나 아니면 거절당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바로 10대들이 어떤 일을 스스로 헤쳐나가고 싶어서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들에게 말하라고 재촉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세우고 점점 자아를 형성해 가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대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들은 때로 10대 자녀를 개입시키지 않고 활동 계획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10대 자녀는 부모와 같이 함께 하고 싶지 않게 되죠. 우리가 가족여행을 가려면 너는 어디로 가고 싶니? 식사를 할 때도 너는 뭐가 먹고 싶어?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어떠니? 자주 물어보세요. 아이에게 의견과 관심을 표현할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아이의 의견을 묻게 되면 독립적인 사고를 키워줍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10대의 관심과 일정을 더 고려해서 함께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신과 자녀 모두에게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의 언어 스킨십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사랑의 언어, 봉사와 선물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